흔히들 세계 최강의 군대, 압도적인 국방비 하면 다들 미국을 떠올리죠. 근데 만약에 말이죠. 그 막강한 힘이 사실은 하나의 제국을 유지하기에는 오히려 부족하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바로 그 지점,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 군사력의 아주 역설적인 한계를 파헤친 에마뉴엘 토드의 도발적인 분석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를 좀 보세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군사력에 쓰는 돈을 다 합쳤을 때 그중 3분의 1이 바로 미국 돈이라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미국의 군사적 지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죠. 그야말로 독보적인 초강대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연 이 천문학적인 돈과 최첨단 무기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기에 정말 충분할까? 이 질문에 대해 에마뉴엘 토드의 분석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퍼즐, 바로 힘의 역설입니다. 아니 왜 그토록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데도 그게 곧바로 압도적인 지배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걸까요? 그 놀라운 모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힘은 역설적으로 제국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하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강한데 동시에 부족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모순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이 역설을 한번 시소에 비유해볼까요? 한쪽에는 미국 본토 방어라는 과제가 있어요. 이걸 하기에는 미군이 너무 거대하고 돈도 너무 많이 들죠. 근데 반대편에는 전 세계, 특히 저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통제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에는 또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부족함이라는 게 단순히 군사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토드는 제국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상대를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순수한 군사력. 둘째, 경제적으로 굴복시키는 강제력. 그리고 셋째, 미국의 가치를 따르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의 매력.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역부족이라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약점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토드의 분석은 이게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과 그 역사 깊숙이 뿌리박힌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뭐랄까 태생부터 가지고 있던 약점 같다는 거죠. 그 주장의 시작은 아주 근본적인 지점인데요. 미군이 처음 만들어진 배경과 초기에 겪었던 전쟁 경험이 바로 오늘날의 한계를 결정지었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미군의 출발점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원주민을 상대했던 비대칭적인 인디언 전쟁이었죠. 그러다 본격적인 지상전이었던 한국전쟁에서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고 베트남에서는 명백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로 기억하는 걸프전조차 이 분석에서는 낡은 군대를 상대로 한 비디오 게임 같았다고 평가절하 해요. 이 모든 경험이 가리키는 공통된 결론이 뭐냐? 바로 미군의 지상전 수행 능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토드는 아주 강력하고 재미있는 역사적 비유를 하나 꺼내댑니다. 바로 고대 라이벌이었던 로마와 카르타고죠. 로마는 시민들이 직접 피를 흘리면서 영토를 정복하고 통치했습니다. 반면에 상업지국이었던 카르타고는 돈으로 용병을 사서 전쟁을 치렀죠. 제국을 운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델인 셈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분석은 미국을 로마가 아닌 현대의 카르타고에 빗대는 거죠.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 군벌에게 돈을 줘서 대신 싸우게 하거나 위험한 지상 임무는 동맹국에 맡기는 그런 방식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자국민의 직접적인 희생은 어떻게든 피하려는 이 경향이 바로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미국은 왜 이런 카르타고 모델을 택하게 됐을까요? 세 번째 주제, 희생 없는 전쟁에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봅니다. 바로 미국의 군사력을 제약하는 정치적 그리고 심리적인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피해 조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국가가 돈으로 세금을 걷듯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희생, 그러니까 사상자를 감수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토드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의 미국 사회는 더 이상 제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사상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미국 정부는 국민에게 이 피해 조세를 부과할 정치적, 사회적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거죠. 이 논리가 마치 도미노처럼 쭉 이어집니다. 국민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게 되니까 1단계, 군은 사상자 제로, 전쟁에 집착하게 되고요. 2단계, 자연스럽게 위험한 지상군보다는 안전한 공군과 해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 3단계, 결국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대규모 지상전을 피하는 전략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4단계.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사실 이런 군사적인 한계는 더 큰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바로 제국의 정신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는 건데요. 보편주의로부터의 후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석은 1990년대 냉전이 끝난 시점을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련이라는 이데올로기 경쟁자가 사라지자 미국이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즉, 자유민주주의라는 매력으로 세계를 이끄는 대신 늘어나는 무역 적자를 메우고 전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순수한 군사적 힘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힘만으로는 제국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진짜 지속 가능한 제국은 보편주의라는 이념적인 토대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복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제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능력. 바로 고대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로마와 아테네 두 개의 길이 딱 갈리는 거죠. 로마는 정복한 이들에게까지 시민권을 확대하는 포용적인 보편적 제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아테네는 외부인을 배척하고 자신들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폐쇄적 국가였죠. 진정한 제국의 길은 로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토드의 분석은 지금의 미국이 로마가 아니라 고대 아테네의 길을 걷고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으려는 태도, 또 이민에 대해서 점점 커져가는 적대감,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제국의 보편주의를 버리고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이 조각들을 한번 하나로 쫙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실타래는 결국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 분석의 4가지 핵심 기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너무 크면서 동시에 너무 작은 힘의 역설. 둘째, 역사 깊숙이 박혀있는 구조적 약점. 셋째, 희생을 거부하는 사회적 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주의의 후퇴입니다. 이 4개의 기둥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토드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제국을 떠받쳐야 할 군사력과 이데올로기라는 두 다리가 모두 부실해지면서 지금 미국이라는 제국은 매우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압도적인 힘과 그 힘을 정당화하는 명분, 이 두 가지가 모두 한계에 부딪혔을 때 과연 한 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